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낮 기온이 영상 15도를 기록하는 등 초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주 후반쯤 비가 내리며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가운데 전국 의과대 학생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가시화하자 중대 수술 대상자를 비롯해 환자와 가족들이 노심초사하며 의료 파업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격리 기준을 현행 5일 권고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으면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 건데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거나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갖추면서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입니다.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은 총 14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하고 티웨이 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 노선 4개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전국 대부분 전공의가 일선 의료 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좌절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정말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정부와 의료계 합의로 기구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 인력의 증원과 감원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전국의 의과대학 학생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어제 저녁 집단행동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각 대학 의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어제 회의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까지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집단행동 방향을 결론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난 2020년과 마찬가지로 시험 거부나 동맹 휴학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면서 가장 걱정이 큰 건 바로 환자와 가족들입니다. 어렵게 잡은 수술이나 치료 일정이 미뤄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왜 환자가 의사 파업의 희생제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요즘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와 가족들은 걱정이 늘었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혹여 치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의 경우 어렵게 잡은 수술이나 치료 일정이 미뤄질까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파업을 했을 경우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분들이 빠지게 되면 응급상황을 대처하실 의사분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랬을 때가 제일 우려되는 상황이죠. 항암과 항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지역에서 큰 병원을 찾아 서울로 원정 치료를 다니는 환자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대학병원 업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전공의 집단행동 얘기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밖으로 욕심내는 것밖에 안 된다. 상급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민보다 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그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크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죠.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 파업으로 왜 본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가 가장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파업 기간 동안 아프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환자들 때문이라도 파업은 안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저희 애들도 계속 막 병원으로 살거든요. 1년 내내 뭐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하니까. 정부는 의료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사후 약방문도 못 되는 대책이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과 압수수색 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한 YTN 단독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팀을 새로 꾸려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한 차례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대리수술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서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던 척추치료병원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보도 여파로 경찰은 서울 은평구 척추치료병원을 둘러싼 대리수술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대리수술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병원과 의료기기 업체의 관계자들이 입건되고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에도 대리수술을 이어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가담한 의료인까지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장이 추가로 수사선상에 오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수술 외에 쓰지도 않은 비급여 치료 재료를 썼다고 환자를 속이고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경찰 수사가 임박해오자 직원들에게 비급여 치료 재료 입출고 기록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현재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은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며 언제부터 안 들어왔는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서 이미 밝혔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 재수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흘린 혐의를 받는 전 수사팀장 관련 수사도 조만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현행 5일 격리 권고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19 격리 기준을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 약을 먹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경우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대부분 사람들이 코로나19를 앓았거나 백신 접종으로 사실상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는 변화된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에는 완화된 격리 기준이 적용돼 24시간 동안 열이 없을 때까지 집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르면 4월쯤 완화된 기준을 공개할 방침이지만 아직 백악관의 최종 승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의 한 금광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9명의 노동자가 묻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3일 오후 2시 30분쯤 튀르키예 동부 에르진잔주에 있는 쾌플러 광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9명의 노동자가 묻혔다고 현지 방송 NTV가 전했습니다. 알리 예를리카야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산사태 발생 후 작업자 9명으로부터 연락이 끊겨 400명을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르키 악순 에르진잔 시장은 실종된 노동자가 10명에서 1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대규모 광산 사고가 잦아 지난 2022년엔 북서부의 아마스라 탄광에서 메탄이 폭발해 40여 명이 숨졌고 2014년엔 튀르키예 서부 소마 탄광에서 폭발과 화재로 300여 명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 갑자기 기온이 크게 오르며 마치 초봄 같은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이상 고온 현상이 반복돼 겨울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연휴가 지난 뒤 찾은 도심공원. 바람은 불지만 따스한 기운이 감돕니다. 겨울이 아닌 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입니다. 포근해진 날씨에 산책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며칠 전보다. 그래서 남편하고 산책 나왔어요. 아주 좋아요. 서울 낮 기온은 13.7도. 평년보다 무려 9도가량 높은 3월 하순 초봄 기온을 보였습니다. 겨울철 북쪽 한기의 남하가 주춤하고 대신 남서쪽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앞으로는 큰 추위 없이 계절이 바로 봄으로 건너뛸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은 반복되겠습니다. 주 후반 한 차례 비가 내리며 기온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영상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서둘러 자취를 감추면서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승인했습니다. 대한항공은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U 경쟁 당국은 두 기업이 통합하면 화물사업 부문과 여객 4개의 노선에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하고 티웨이 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과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노선 4개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 승인을 얻어야 하는 14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가 평생 AI 기술을 활용하게 될 청소년 세대가 큰 행운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트먼 CEO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2024 세계 정부 정상회의 둘째 날 화상으로 대담 프로그램에 참석해 AI 기술을 이해하고 항상 먼저 새 기술에 적응하는 청소년들은 AI를 사용해 이전 세대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AI 기술을 평생 사용하면서 놀라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넘쳐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전체 대학생의 80%까지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사실상 모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줘서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주거비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여당이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른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확인을 드립니다.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중산층을 비롯해 소득 수준 80% 정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소득 8분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집과 차, 예금의 소득 인정액과 모든 가구원의 소득까지 모두 합친 기준이 월 1,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산해보면 월 소득 500만 원으로 집 보증금이 5억에 차 한 대, 예금 5천만 원이 있는 경우 소득 인정액이 1,200만 원을 넘어서 대부분의 중산층, 특히 맞벌이 가정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의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할 경우 중산층이 체감하는 학비 부담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거주지와 다른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주거 장학금을 주고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확대에 드는 재원은 연 1조 5천억 원에서 최대 3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일단 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해 세수 부족으로 교부금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난해부터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또 교부금을 떼어 대학에 지원할 경우 전국 교육청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앞으로 다른 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기술 탈취 3종 세트로 불리는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5배 징벌 배상은 외국 사례와 비교해봐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습니다.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올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지난해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이나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세청이 걷어야 하는 세금은 357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1조 원가량 많습니다. 하지만 내수 불황의 경기 회복 체감은 아직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14,000건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2,300여 건, 14% 줄였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일자리와 수출, 지역 투자를 늘리는 기업은 검증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 조사 규모는 적절하게 유지하되 다만 조사할 때는 엄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파급 효과를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냐. 국세청은 대신 불법 사금융과 주가 조작, 다단계 판매 등 민생 안정을 해치는 폭리 탈세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역외 탈세 대응도 강화해 처음으로 지방청 단위까지 전담팀을 만들고 오는 2026년 해외 신탁 자료 제출 의무화도 대비합니다. 국내외 플랫폼과 연계된 공유 숙박, 중고거래, 유튜버들의 외환 거래 자료도 확보해 신종 탈세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모든 지방청에 포렌식 지원팀을 신설해 전산 자료 확보와 분석을 지원하고 해외 직구 통관 내역 분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체납 추적을 위해 세무서 전담반을 25개로 6개 늘려서 특허권 양도 등 신종 재산능력 수법도 추적합니다. 저출산 관련이나 취약층에 대한 혜택은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장려금은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로 넓어지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 연체 가산금을 매월 1.2%에서 0.5%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경기 도중 선수가 벼락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지난 10일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서 FBI 수방 소속의 셉타인 라하르자가 벼락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11월에도 유소년 경기 도중 벼락을 맞은 선수가 응급치료를 받고 간신히 생명을 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내 도미노 피자 체인 점포에서 한 종업원이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만지다가 피자 반죽에 묻히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퍼져 본사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미노 피자 재팬은 공지문에서 소셜미디어에 문제의 영상이 퍼져 조사를 벌인 결과 12일 새벽 2시쯤 효고현 야마가사키시 점포 내 종업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영상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회사는 해당 매장 내 모든 반죽을 폐기하고 영업을 중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종업원은 회사 조사에서 재미삼아서 했고 후회한다고 말했으며 영상은 같은 점포의 다른 종업원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회전 초밥 체인점에서 이용자들이 간장병에 입을 대거나 회전 상태의 초밥에 침을 묻히는 등 식당 내 부적절한 행위를 찍은 영상이 잇따라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인도 농민 수만 명이 트랙터 만여 대에 나눠 타고 수도 델리로의 상경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2년 전에 한 약속을 지키라는 건데 경찰의 강력 대응에 맞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농민을 태운 트랙터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수도 델리로 향하는 도로는 시위 차량 만여 대로 꽉 찼습니다. 경찰은 델리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진입을 막았습니다. सभी को आदेश दिया जाता है कि अपने मसले को तितर-बितर कर ले, अन्यथा कानूनी कार्रवाई की जाएगी. 뽀얀 최루 연기와 함께 경찰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된 시위대가 우왕좌왕합니다. 물대포까지 동원해 해산에 나섰지만 시위대도 돌을 던지며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농민들이 시위에 나선 건 정부가 2년 전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시장을 개방하려는 법안 통과에 반대해 1년 동안 천막 농성하며 얻어낸 약속입니다. 긴 투쟁 과정에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19 등으로 7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2년 넘는 협상에서 결과를 받아내지 못하자 또다시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एमएसपी खरीद की गारंटी का कानून बनाएं, डॉक्टर स्वामीनाथन कमीशन की रिपोर्ट के अनुसार फसलों के दाम दें, गन्ने को भी C200 के साथ जोड़ दें. 농민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모디 총리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큰 추위 없이 계절이 곧바로 봄으로 건너뛴다고 하죠. 예년보다 보름 정도 일찍 찾아온 온기가 포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미세먼지 발생도 잦아진다고 하는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하나쯤은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